안녕하세요. 자파씨는 남자 팩맨입니다. 어제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영상을 못 올렸어요. 제가 어제 녹화하려고 카메라 앞에 앉았는데 글쎄 제가 1시간 동안 의자에서 자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날리고 바로 잤습니다. 많은 이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컨디션 회복도 했겠다. 워밍업하는 차원에서 제가 근 40년 동안 살면서 느낀 점 60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0가지라고 해서 절대 긴 거 아닙니다. 제 스타일 아시죠? 아주 간단 명료. 많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 첫마디에 솔직히 붙이는 사람 치고 솔직한 사람이 없었다. 난 오히려 이런 사람 경계한다. 제가 사람을 대하면서 느낀 건데요. 솔직히라는 말을 붙이는 사람들 치고 뒤끝이 좋은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인가라고 생각해 봤더니 평소에 솔직히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들을 보면 평소에 그 사람들은 솔직하지 못하다는 말이거든요. 그걸 깨닫게 된 다음부터 솔직히라는 말을 쓰는 사람을 경계했더니 확실히 대인관계에 있어서 편해지더라고요. 두 번째, 이쁜 애들은 이쁜 애들 욕 안 한다. 되려 같이 다닌다. 유유상종. 네, 여러분들 느끼시죠? 이쁜 애들은 자기들끼리 다닙니다. 그리고 이쁜 애들은 서로 욕도 안 해요. 괜히 그냥 못생긴 애들만 길바닥에서 그냥 시위하는 거야. 왜? 시기 질투 나니까. 이쁜 애들은요, 남자애들이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어. 한번 만나보려고. 페미니스트? 페미니즘? 좆도 관심 없어. 왜? 그럴 시간이 없거든. 남자애들 끊어내기도 바빠. 그리고 또 끼리끼리 놀잖아요. 예? 또 막 이쁜 애들끼리 또 클럽 가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세 번째, 이쁘고 잘생긴 사람이 더 착하고 온순했다. 결국엔 생긴 대로 놀더라. 네,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쁘고 잘생긴 애들은요, 어려서부터 아유 이쁘다, 아유 착하다, 아유 잘생겼다 라고 이렇게 칭찬만 받아와서 그 칭찬에 익숙해져 있고 그 칭찬에 부응하다 보니까 애들이 더 착해지고 온순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꼭 얼굴에 뭐가 나거나 심술이 덕지덕지 붙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참 성격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더 편해요. 저는 아니지만. 네 번째, 진짜 똑똑한 애들이 참 착했다. 어중간한 범생이들이 싸가지가 없더라. 그렇습니다. 서울법대 간 친구들, 서울의대 간 친구들 정말 착하죠. 그리고 그거 아세요? 재벌 회장들이 그걸 알더라고요. 재벌 회장들은 천재를 좋아합니다. 착하다고. 어중간한 그 스카이 중에서도 있잖아요. 서울대 빼고 고대법대 앞에 가서 서울법대 얘기하면 애들 부글부글 끓고 그런 질투 네. 미안합니다, 고대분들. 다섯 번째, 돈 있는 애들은 돈 있는 티를 안 내더라. 영구인대 친구들이 오히려 더 돈을 잘 쓴다. 아니, 다 쓴다. 이건 제 경험인데요. 제가 어려서 자란 곳이 영구임대가 많은 그런 동네였거든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 보니까 얘네들이 돈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써요. 저는 그래도 아버지가 콩나물 공장도 잘 열심히 하셨고 그래도 부족한 거 못 느끼고 자랐다고 생각하는 정도인데 이 친구들이 제가 돈을 내려고 해도 자기네들이 돈을 다 써요. 그래서 제가 항상 궁금했어요. 그냥 엠빵하면 되는데 왜 자기네들 굳이 다 쓰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자랐습니다. 또 그렇게 또 겪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들의 그런 소비 씀씀이 때문에 생활보호 대상 가정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섯 번째, 2층 카페에 앉아있으면 이쁜 애들은 남자랑 손잡고 다니고 못생긴 애들은 지들끼리 손잡고 다닌다. 여러분들도 한번 2층에서 한번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관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한 30-40분 정도 앉아서 한번 관찰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눈에 띄더라고요. 일곱 번째, 소도 풀 먹고 500kg까지 찌는데 미륵 돼지 같은 애들이 식단 조절한다고 빕스에서 샐러드 바 작살낸다. 우리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 샐러드 바를 작살내는 여자애들 있잖아요. 그 여자애들을 보면 다 몸이 다 뚱뚱하더라고요. 걔 중에는 안 그런 친구도 있는데 대부분 다 다이어트 얘기하면서 너 이쁘네 나 이쁘네 하면서 그렇게 서로 칭찬을 하면서 샐러드를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덟 번째, 어려서부터 몸에 밴 교양과 매너는 나이 먹고선 절대 따라줘 볼 수가 없더라. 난 그저 흉내만 낼 뿐. 저를 보십시오. 아시겠죠? 아홉 번째,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존나 멀리 있는 것이었다. 여러분들, 행복은요 진짜 존나게 멀리 있어요. 행복은 가까이 갈 수가 없어. 11번째, 우는 놈한테 젖 한 번 더 주고 일 잘하는 새끼한테 일 하나 더 준다. 제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허건나 불평 많고 죽겠다는 애들을 더 배려해 주더라고요. 근데 일 잘하면 어떤지 아세요? 당장 급하면 그 일 잘하는 애한테 일을 더 시켜요. 그래서 바쁜 애들은 계속 바빠. 불평한 애들은 또 계속 불평해. 이걸 또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12번째, 선생 공무원 한다고 잘난 줄 아는 여자애들 보면 어이가 없다. 정말 잘난 애들은 TV에 나오는 여자애들이다. 교대니 공무원이니 하는 여자애들 보면 걔 중에는 콧대 높은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럼 평생 벌어봤자 몇억 벌 텐데 그거 가지고 무슨 벼슬 하는 것 마냥
자기가 잘난 줄 알아. 아 진짜. 그래서 제가 걔네들한테 그랬죠. 야, 너 잘난 거 아니야. 잘난 애들은 TV에 나온 애들이야. 너 그거 평생 벌어봤자 공무원 월급인데 그게 뭐가 잘난 거야. 너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 라고 하면 애들이 띠용 하죠. 13번째, 아무리 골치 아픈 일도 결국엔 풀리더라. 결국엔 사람이 하는 일이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정말 3개월이고 6개월이고 머리가 지끈지끈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엔 풀리더라고요. 왜?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일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고민은 하시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일은 언젠간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14번째, DNA 조작 전에는 사람은 안 바뀐다. 네, 그렇죠. 이걸 보고 또 우리 또 마호메트께서 또 명언을 남기셨죠. 내가 저 새끼를 바꾸느니 산을 옮기겠다고. 살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람 안 바뀌어요. 왜? 유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15번째, 차려입은 거지가 밥 한 술 더 얻어먹는다. 의상이 참 중요하더라.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느끼는 건데요. 의상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단정하고 더 깔끔한 옷을 입길 추천해 드립니다. 16번째, 남자의 인생은 40대부터. 제 개인적으로 저의 40대를 너무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왜냐고요? 20대 때는 아는 게 없었어요. 또 30대 때는 또 돈이 없네. 근데 40대 때가 되니까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도 갖고 체력적인 것도 받쳐주면서 사회적으로 어느 단계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제 인생에 꽃을 피울 때가 됐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17번째, 원판에 미련 갖지 말자. 수술로 바꿀 수 있으면 얼마든지 바꿔라. 네 인생이 바뀐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형외과에서 팔자 바꾼 애들 많죠? 많이 보셨죠? 원판에 절대 미련 갖지 마세요. 바꿀 수 있으면 다 바꾸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잘생겨지고 이뻐지십시오. 그게 사회의 경쟁력입니다. 18번째, 돈 쓰는 맛이 정말 있더라. 돈을 좀 벌어보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요. 네, 돈 쓰는 맛 죽여주죠. 이게 뭐 갑질이 아니라 돈을 씀으로 인해서 자기 만족도가 올라가거든요. 삶이 윤택해지고 사회가 밝아 보이는 그런 돈 쓰는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19번째,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해서 매출을 늘릴 수 있으면 사무실에 라꾸라꾸 침대를 갖다 놓고 일해라. 이 말은요, 엉덩이로 일하지 말란 얘기예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자기가 아무리 밤을 샌들 매출이 늘어나? 문제점을 파악을 해야죠. 그리고 문제점을 조져야죠. 그런데 미련한 애들이 또 앉아가지고 일만 해. 자기 회사에 암이 걸렸는데 지금 팔다리 자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자라서 뭐하냐고. 그 암을 없애야죠. 20번째, 공부머리, 일머리 따로 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공부머리가 일처리 능력과 비례하더라. 그 일을 하다 보면 명문대 나온 애들이 꼭 또라이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아, 이게 학력이랑 일이랑은 또 다른 거구나. 근데 또 가만히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또 일을 또 잘해요. 대체적으로. 간혹가다 그런 또라이가 있다는 얘기죠. 21번째, 인정할 줄 아는 놈이 정말 무서운 놈인데 인정할 줄 아는 놈을 못 봤다. 정말 보기 힘들다. 이건 제가 윽튜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그 인정할 수 있는 용기, 자기의 부끄러움과 맞설 수 있는 용기,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는 애들을 몇 번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인정할 수 있는 애들은 꼭 나중에 크게 성장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윽튜브의 미래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윽튜브님 빨리 돌아오세요. 22번째, 두려움을 직시하면 용기가 생긴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공포에 떨지 마세요. 그 두려움과 맞서십시오. 그 두려움을 똑바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용기가 생길 겁니다. 직시하십시오. 23번째, 나를 더 닮은 자식이 이쁘다. 네, 다둥이 부모님들은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인간은 동물이거든요. 왜 짝짓기를 하겠어요? 내 유전자를 남기려고. 그런데 내 유전자를 많이 갖고 있는 개체를 봤을 때 그 행복감은 정말 기분 좋죠. 뭐 자식 많이 둔 부모들 중에서 뭐 어느 손가락 하나 뭐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는데 분명히 덜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24번째, 밀레 식기세척기, 건조기, 세탁기 정말 좋더라.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꼭 쓰십시오. 삼성 LG랑은 만족도가 달라요. 써본 사람들만 알 수 있습니다. 25번째, 음식이 맛없어 클레임을 걸면 장사 잘 되는 집은 벌벌벌 떠는데 장사 안 되는 집은 너만 맛없다 한다고 또 오히려 따진다. 제가 가성비를 중요시 여긴다고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맛이 없으면 클레임을 좀 자주 거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장사가 잘 되는 집은요, 혹시라도 자기네들 맛이 변했을까봐 벌벌벌 떨어요. 어디 뭐가 불편하셨냐고 막 물어보고 막 캐묻고. 그래서 제가 좀 지적을 해주죠. 장사 안 되는 집 가서 맛없다 그러잖아요. 왜 너만 맛없다 그러냐고 오히려 저한테 따져요. 답이 나오죠, 여러분? 26번째, 고생 끝에 끝없는 골병이 온다. 네, 피처링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북에서 내려온 피난 세대거든요. 그래서 40년 동안 콩나물 공장을 하셨는데,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4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셨어요. 여러분들, 일주일이 아니에요. 한 달이 아니에요. 1년이 아니에요.
10년도 아닙니다. 40년을 그렇게 일어나셨거든요. 그렇게 항상 새벽에 콩나물 배달하고 수금하고 40년 동안 쉼 없이 그렇게 일을 하셨더니 지금은 1년이 좀 넘으셨는데 아주 골병이 제대로 들어가지고 뭐 맛있는 거 먹지도 못해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아버지를 보면서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젊어서 노셔야 됩니다. 27번째, 미안한 거 잠깐이다. 가차없이 거절하자. 네, 이건 제가 참 아끼는 영상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미안한 건 잠깐입니다. 거절 잘 하셔야 돼요. 빚보증 쓰시는 분들, 돈 잘 빌려주시는 분들, 남의 부탁 거절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꼭 이 말 되새기세요. 미안한 거 존나 잠깐이에요. 28번째, 돈이 돈을 부른다. 사람도 사람을 부른다. 희한하게 돈이 있는 곳에 돈이 몰려요. 사람도 똑같아요. 인기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끊이질 않아.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29번째, 탓하는 사람은 평생 탓만 한다. 그러다 돼진다. 주변에 보면 탓을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진짜 자기를 뭐 바꿀 생각을 안 하고 무슨 입만 열었다면 탓 무슨 뭐 사회 탓, 경제 탓, 무슨 나라 탓, 무슨 뭐 제도 탓 막 주구장창 탓만 하는데 결국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탓만 해. 누워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런 애들은 움직일지도 몰라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30번째, 나이트크림 필요 없다. 잠이 최고의 피부 화장품이다. 여러분들, 특히 여성분들, 화장품 바를 필요 없어요. 일찍 주무시고 늦게 일어나세요. 그게 최고예요. 31번째, 경제학은 그래프가 아니었다. 인간의 부족함을 깨닫는 학문이었다. 경제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얼마나 불완전한지 이걸 깨닫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과 고민을 하는 친구들한테 경제학을 항상 교훈해줘요. 경제학의 장점이 경제 철학들을 꾸준하게 공부하면 세상이 보이거든요. 삶의 원리가 보이더라고요. 뭐 할 거 없을까라는 친구들한테 항상 경제학과 가라고 그렇게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32번째, 동정심 많고 착한 애들의 좌빨이 많은데 전부 다 세상 주변 머리가 없었다. 여러분들 주변에 좌빨들 보시면 애들이 다 하나같이 존나 착해. 애들이 막 법 없이도 살 애들인데 애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좌빨이에요. 그거 보면 참 안타까워. 착한 척을 하는 건지 윤리적인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참 보면 볼수록 좌빨 애들은 착한데 세상을 보는 눈이 없더라고요. 주변 머리가 없어. 33번째,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니 남는 건 야근이더라. 여러분들 오늘 일은 오늘 하고 퇴근하세요. 그거 넘겨봤자 내일 일거리밖에 안 됩니다. 내일 또 무슨 일이 터질 줄 알고. 34번째, 개미들은 가격을 보고 선수는 가치를 본다. 보통 개미들은 가격에 집중해 있죠. 하지만 선수들은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그 상품이 있는 가치를 봅니다. 현재의 가치도 아니에요. 미래의 가치를 보죠. 여러분들 미래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자들이 잘하는 거더라고요. 35번째, 죽거나 다치면 나만 손해다. 고통은 존나게 셀프. 피처링 우리 어머님인데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낳고 산후후유증으로 평생 아프시다 돌아가셨거든요. 나중에는 당뇨병적으로 많이 고생하고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남기시더라고요. 건강은 내가 억만금을 주더라도 살 수 없는 거라고. 100억을 주더라도 남의 나의 고통을 가져갈 수는 없다. 뼈에 사무치는 말이죠. 여러분들 고통은 셀프입니다. 건강하세요. 운동 많이 하시고요. 36번째, 이러다 죽겠다 싶으면 당장 관둬라. 이것도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인데요. 뉴스에 보면 막 일을 하다가 막 존나게 막 군인이고 무슨 뭐 공무원이고 막 일하다가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하다가 죽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죽겠으면 당장 관두라고. 그 일 아니라도 세상에 할 일은 널리고 널렸다고. 살다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37번째, 중고차는 제너시스 이상의 고급차를 사자. 감가율이 세고 부품 내구성이 좋아서 차가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저는 3년 된 제너시스를 샀었는데요. 지금까지 한 3년 탔거든요.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모비스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제너시스급은 들어가는 부품 자체 내구성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아니냐 달라? 정말 차 좋습니다. 감가율은 또 엄청 세죠. 3년 지나면 거의 한 반값 돼 있어요. 그런데 내구성이 좋으니까 만족도는 최고죠. 기름값 아깝다고요? 아니에요.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랜저 새 차 사느니 차라리 제너시스 중고를 사겠습니다. 38번째, 맛집이 맛집인 이유는 사람들의 입맛이 똑같아서이다. 또라이가 또라이인 이유는 사람들의 보는 눈이 똑같아서이다. 몇 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사람들이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입맛도 똑같고요. 보는 눈도 똑같아. 이 새끼가 또라이면 다른 사람한테도 이 새끼는 또라이야. 그래서 조직이 무섭잖아요. 또라이로 찍히면 날아가니까. 39번째, 가난을 모르는 애들이 단칸방의 무서움을 모른다. 살다 보니까 유복하게 자란 애들이 단칸방을 안 무서워하더라고요. 특히 철없는 여자애들. 남자애가 돈이 없어. 시집자료도 별로야.
근데 그렇게 굳이 결혼을 하겠대. 근데 너 결혼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자기가 먹여 살리겠대. 네, 여러분들 부자 만나세요. 그래야 인생이 편합니다. 41번째, 새해 복만으로는 안 된다. 노력하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근데 새해 복만으로는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41번째, 노력 안 하는 새끼들이 잘 운다. 수능 망치고 술 처마시는 애들 보면 전부 다 날라리들이었어요. 42번째, 공짜를 싫어하면 사기를 안 당한다. 공짜 좋아하는 놈들이 사기로 전 재산을 날린다. 여러분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제가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공짜예요. 5% 이상의 수익률이요? 10%만 돼도 그건 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좋은 수익률을 왜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겠어요? 좋으면 지 혼자 하지. 안 그래요? 43번째, 스타벅스 가서 얻어먹으면 나도 언젠간 스타벅스 사야 된다. 이건 사회초년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인데요. 저는 사회초년생 때 스타벅스를 아예 안 갔어요. 남들이 가자 그래도 저는 안 가고 그냥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뭐 갸우뚱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스타벅스 한 잔에 6,000원이에요. 내가 얻어먹을 수도 있지만 언젠간 내가 다시 또 사야 돼요. 그런데 뭐 한 잔만 사나요? 한 잔, 두 잔, 세 잔, 네 잔 사다 보면 그거 한 달에 10만 원 우습게 나갑니다. 그게 1년이 되고 10년이 돼 보세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사회초년생들은 아예 스타벅스 근처에 가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44번째, 젊어서 놀자. 늙어서 노니 아무 맛도 모른다. 피처링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70이 넘으셨는데 작년에 중국 여행 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빠 뭐 보고 왔어요? 했더니 가이드 깃발밖에 기억이 안 난대요. 참나. 여러분들 젊어서 노셔야 돼요. 45번째, 남자는 허벅지, 불 끄면 흑형이 최고. 고등학교, 대학교 때만 해도 허벅지가 굵어가지고 청바지를 못 입었거든요. 되게 불편하고. 근데 나이가 들어서 한 40에 가까워지니까 이게 허벅지 굵은 게 이게 쓸만하더라고요. 쓸 데가 많아 이게. 46번째,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이다. 모두가 평등하려면 모두가 똑같은 유전자, 똑같은 얼굴을 태어나야 된다. 이건 제가 페미니스트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자, 모르시는 분들은 자, 페미니스트 영상을 한번 가보시고요. 47번째, 사랑도 운동도 도둑질도 선수는 다르다. 정말 선수는 다릅니다, 여러분. 프로페셔널은 달라요. 제비도 선수는 다릅니다. 운동이요, 선수는 차원이 다릅니다. 48번째, 당신이 이상형을 못 만나는 이유는 이상형이 당신을 싫어해서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 중에서 이상형을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왠가 생각해 봤더니 이상형은 그 사람을 싫어하겠더라고요. 근데 또 그게 또 맞아. 이상형끼리 만날 수는 없거든요, 세상에. 49번째, 다이어트 아무리 해도 얼굴뼈 크면 소용없다. 네, 뼈 때리는 말입니다. 제가 10kg를 빼도 얼굴뼈가 크니까 이게 티가 안 나. 얼굴만 커. 막 살은 빠져 있는데 막 얼굴뼈만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얼굴 깎으세요. 얼굴은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티가 잘 나요. 50번째, 아무리 성형해도 목소리는 성형이 안 된다. 목소리의 귀천은 변경 불가. 아무리 성형을 이쁘게 하더라도 그 목소리에는 귀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가 귀한 목소리가 있고 천한 목소리가 있는데 그 목소리는 절대 성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은 성형으로 이뻐졌는데 목소리가 너무 후져.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뭐 안타깝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팩트인데. 51번째, 남녀관계는 아무도 모른다. 당사자만 알다. 제가 몇 해 전에 뚝섬 유원지에 놀러 갔었는데요. 여자 연예인이랑 남편이랑 애랑 이렇게 셋이 이렇게 한적하게 놀더라고요. 근데 웬걸? 3달 있다가 이혼하대요. 그래서 이게 겉으로 봐서는 저게 남녀관계는 정말 모르는 일이구나. 그때 한번 참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52번째, 한 방 기다리다가 한 방 애들 가더라. 여러분들 일확천금 없습니다. 닥치는 대로 사셔야 돼요. 오늘 주어진 일 오늘 존나게 하고 내일 주어진 일 내일 열심히 하고 그래야지 버텨나갈 수 있더라고요. 한 방 없어요. 53번째, 신라면에 미원 반 티스푼만 넣어도 존나게 맛있어진다. 이건 제 패친한테 들었단 말인데요. 농심이 신라면에서 MSG를 빼고 나서부터 그렇게 맛이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진짜 미원 넣어봤거든요. 진짜 맛있어. 미원 꼭 넣으세요. MSG는 필수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천연 조미료를 하니 이게 맛이 나? MSG의 그 특유의 맛 쫙쫙 감기는 그 감칠맛 있잖아요. 54번째, 지식과 교양과 매너는 별개의 문제다. 보고 계시죠? 제가 제 말투를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아버지가 뭐 씨발 콩나물 공장하면서 막 시장 바닥에서 놀던 분인데 내가 뭐 아무리 많이 배운들 내가 뭐 매너를 배웠겠어요. 뭘 배웠겠어요. 그냥 동네 형이지 뭐. 하지만 어른을 공경하는 또 공경심이 있다는 거. 55번째, 누구나 인생의 굴레는 있다.
그 관성을 파괴하려면 움직여야 한다. 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 굴레가 있더라고요. 일정한 패턴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일상에 취해서 꿈이 있는 사람도 그 꿈을 꿀 뿐이지 움직이지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에는 관성이 있죠. 이게 굴레잖아요. 이 관성을 파괴하려면 한 번이라도 더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니까 성공을 하더라고요. 끊임없이 움직이면 결국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56번째, 재산 증식에는 주식이 최고. 패러다임을 타는 성장주 투자가 답이다. 가치주는 개나 줘버려라. 분산 투자로 돈 번 사람 못 봤다. 존나게 공부해서 두세 종목 고른 다음에 집중 투자가 답이다. 57번째, 알면 알수록 인생은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와 같더라. 내가 개미와 다를 게 없더라. 이건 살면서 느끼는 건데요. 제 인생이 정말 티끌 중에 티끌 같더라고요. 이 50억 지구의 역사 중에서 아주 미세한, 진짜 바람 같지도 않은, 그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 같지도 않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개미랑 저랑 별 다를 게 없어요. 어차피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이잖아요. 58번째, 행복은 찰나다. 여러분들, 행복은 존나 멀리 있었죠? 왜 그런지 아세요? 행복은 찰나라서 그래요. 제가 느끼는 행복은 그렇습니다. 그 아무리 좋은 막 궁궐 같은 리조트에 가도 3일만 지나보세요. 지겨워요. 제가 거기서 많이 느꼈습니다. 아, 행복은 찰나구나. 그래서 못 잡는 거였구나. 59번째, 꿈만 꾸지 말고 닥치는 대로 살자. 여러분들, 모두 다 꿈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 꿈을 위해서 뭘 했는지, 그 꿈을 위해서 오늘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또 내일은 얼마나 열심히 살 건지.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분 별로 없을걸요. 움직이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마지막으로 60번째, 인생은 한 번 사는 인생이다. 다 해보고 죽자. 이 지구에 태어난 이 사람으로서의 인생, 얼마나 귀한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자살들을 해? 난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이해가 안 가. 아니 왜 자살을 해? 아무리 분해도 그렇지. 뭐 그렇게 분하면 뭐 김정은이나 죽이고 죽든가. 아니 왜 자기 혼자 죽냐고 도대체. 이렇게 아까운 인생인데 얼마나 할 게 많아요. 얼마나 누릴 게 많고 얼마나 재밌는 인생이야. 얼마나 또 치열하게 힘들게 드라마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그걸 왜 자살하냐고. 여러분들 다 해보고 죽으십시오. 전 다 해보고 죽을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몸도 회복해서 워밍업 차원에서 제가 근 40년 동안 살면서 느꼈던 점 60가지를 한번 말씀드렸고요. 내일부터는 또 이슈가 또 많이 쏟아지고 있죠. 그 좌빨들 이슈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씹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이 망하는 그날까지